이세보의 농부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양반인 화자가 농민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농사에 전념할 것을 도래한 연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민을 교화의 대상, 가르쳐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양반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초장과 중장에서는 농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 화자의 정서 내지는 느낀 점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고, 또 종장의 마지막 어절을 생략하여 여운을 주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팔수하고 구수에서는 화자가 살짝 바뀝니다 라고 보면 돼요. 전체 10개의 수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본문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정월에 농기 닦고 2월에 밭을 간다. 장정은 들에 놀고 노약은 집에 있어. 지금은 게으른 자부 신칙한다. 제 1수고요. 이제 1수, 2수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냥 쭉 읽을게요. 춘일이 재양하니 창경이 우짖는다. 뒷매에 풀을 꺾고 앞눈에 변경이라. 모른다는 거 좀 많이 나와요. 그죠? 이거 반자인데 번경이라고 해놨네요. 아이야 들짐승 내어올 때 술을 잊지 마라. 그렇지, 술 먹어야지. 좌수에 잡은 충강 우수에 옮겨내어 농부가 흥을 겨워 수답에 이종하니 아마도 성생낭민은 이뿐인가? 이뿐인가? 뭐가 없죠. 뭐야, 한오라가 빠졌네. 그지? 이게 아까 그 얘기인가 보다. 종장의 마지막 어절을 생략을 해서 갑자기 여운을 준다. 이게 여운을 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당혹감을 주네요. 그죠? 초운 재운 풀멜적에 전홍부 수고한다. 사립쓰고 호미 들고 상평하평 분주하다. 아마도 실세하면 1년생의 허사인가. 근과여 심은우곡 날가물어 근심터니 유연자군 오신비에 패는 이사 거룩하다. 아마도 우순풍조 성화신가? 인가? 뭐가 없죠. 그죠? 한오라가 빠졌겠다. 이거 스텝이 꼬여. 백로상강 다닥거든 낯가려 손에 들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이 다 익었다. 지금의 실시함은 농부야 일어무삼 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1년을 수고하여 백곡이 풍등하니 웃음풍조 아니런들 한포고복 어이하리. 아마도 국태평 미난낙은 금세이신가 하노라. 뭐 이런 거겠죠. 그대 추수 얼마 온고 내 농사 지은 것은 토세신역 바친 후에 몇 섬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 하고 나면 겨울나기 어려우리. 여기서 이제는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얘기해요. 그죠? 토세신역 하는 거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 그래서 추수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대 농사 적을 적에 내 추수인들 변변할까? 그렇죠. 농부들끼리 대화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팔수하고 구수는 양반이 화자가 아니라 농부가 화자예요. 그래서 대화 형태, 어떤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틱하다 이거죠. 저 건너 박부잣집에 빛이나 다가불는지 아마도 가난한 사람은 가을도 봄인가 하노라. 철없는 백성들아 가난을 서럽다 마라. 이씨, 배고파 죽겠는데 철없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양반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거죠. 전룡절검 수신하면 성세청복 되리로다. 아마도 지족을 못하면 가택이 불안 하리. 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 내용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겠어요. 이제 환경이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이니까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열수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이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 볼까요? 정월에 농기 닦고 2월에 밭을 간다. 농기는 농기구겠죠? 밭을 간다. 그러니까 정월에 농기를 닦는다. 2월에 밭을 갖는다. 결국 정월과 2월의 어떤 농촌 풍경을 얘기하고 있다. 대꾸법이다. 장정들은 들에 놀고 들에서 놀겠어 일을 하고겠죠. 그죠? 노약자예요. 늙고 힘이 없는 사람은 집에 있어. 지금이 언젠데 정월이잖아.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겨울에 게으른 며느리들 타일러 가르친다. 얘야 그러면 안 돼.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라고 누가 가르쳐요? 화자가 아니야. 노약자들이 신칙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의 어르신들께서
며느리들. 이때 게으르다는 것은 진짜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어떤 농사일을 잘 몰라.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고서는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장하고 중장은 어때요? 그렇죠. 농부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꾸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은 종장은 요거는 뭐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화자의 느낌이죠. 화자가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쭉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1수. 1수는 뭡니까? 겨울 농가의 모습. 2수로 가겠습니다. 춘일 그러니까는 봄날이 제양하니, 양자가 벼양자죠. 햇볕 양자예요. 그러니까는 날이 따뜻하니 창경이 우짖는다. 청각적 이미지고요. 창경은 꾀꼬리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봄날이 따뜻하니 꾀꼬리가 우는구나. 이제 음력 2월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3월쯤 된 거예요. 뒷산에 풀을 꺾고 앞눈에 번경이라, 번경 논밭을 가는구나. 뒷산에 풀을 꺾는다. 앞눈에 번경한다. 뭐야? 역시 대꾸법이죠. 아이야 내적 청장가요. 들짐승 내어올제. 들점심이라는 것은 들에서 먹는 점심. 소위 말하는 새참 내어올 때 술 잊지 마라. 뭐 요거는 어려운 건 없었어요. 왜 이걸 내 짐승이라고 읽었지? 자, 2수 봄날의 농사일. 3수 좌수에 잡은 춘광 우수로 옮겨내요. 자, 좌수는 왼손이겠죠. 춘광은 봄빛일 거예요. 우수는 오른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춘광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왼손에 잡은 춘광을 오른손으로 옮겨?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봄빛은 봄빛이에요. 계절적 배경인 건 맞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뭘로 본다? 모종으로 봐야 된다. 왜? 여기 이종을 한다, 모종을 바꾼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야, 어린 벼 모종을 봄날의 햇빛처럼 반짝반짝반짝하고 햇살 돋듯이 이렇게 표현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우수로 옮겨내요. 역시 대꾸법이고요. 농부가 부른 노래죠. 흥을 겨워 수답은 물이 있는 논, 문온이라고도 합니다. 이종하니 모내기하니 모종을 옮겨 심으니 아마도 성세낭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되겠죠. 성세낭민 낙자가 즐거울 낙자예요. 성은 성스러운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태평성대의 즐거운 백성 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 더 봐야죠. 그렇죠. 하노라. 자, 종장의 마지막 음보가 생략돼서 조선 후기 시조창들이 이랬대요. 그것을 연창하는, 노래하는 방식을 따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수 모내기의 흥겨움. 4수로 가겠습니다. 초운재운 풀멜적에 전홍부 수고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듯한 느낌. 초운재운 할 때 초운은 첫 번째 김매기, 재운은 두 번째 김매기. 풀을 뽑을 적에 내지는 벨 적에 저 농부 수고한다 라고 치하하고 있네요. 사립 도롱이와 삿갓을 쓰고 호미 들고 연장 드는 거죠. 상평 하평 위에 있는 논밭 아래에 있는 논밭 뿔 뽑기가 매우 바쁘구나. 역시 여기까지는 상황지시 맞아요. 아마도 실시 때를 놓치면 1년 생애는 생활이에요. 헛일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그래 고생해. 하지만 빨리빨리 할 거야. 때 놓치면 안 돼. 라고 해서 농부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빨리 풀베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훈계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5수 볼까요? 근과여 심은 오곡 날 가물어 근심터니 근면 고는 고생 즉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다해 애써 심은 오곡
5가지 곡식, 쌀보리, 콩조, 기장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냥 오곡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5가지 곡식이지만 문맥적으로는 온갖 곡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날이 가물었어요. 가물어서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 익어야 되는데, 이거 이삭이나 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근심을 하였는데 유연작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라서 오신 비가 내렸네요.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패는 이삭 거룩하다, 이삭이 귀중하다. 기뻐 안 기뻐? 기쁘지. 이렇게 기뻐. 비가 순하고 바람이 조화로워. 한마디로 비가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어. 이렇게 가뭄이 해소되는 것은 누구의 덕인가 하노라? 임금의 덕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임금을 예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유연자군이라든가 우순풍조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일반 평민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한자 사용 양상으로 볼 때, 물론 한자로 쓸 수도 있겠죠, 평민들이. 하지만 이런 양상으로 볼 때 이거는 양반 내지는 선비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5수 가뭄 끝에 오는 비로 인한 자연의 고마움과 임금의 덕, 예찬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수 백로상강. 계절적 배경 나오나요? 백로상강 그러면 계절적 배경이 언제예요? 가을이에요. 왜? 백로는 이슬이 내리는 시기고요.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절기거든요. 닫았거든. 낯을 가려 손에 들고. 낯을 가려? 아니, 낯을 갈아서 날을 아주 쫙 날쌔게 하는 거예요. 손에 들고 한마디로 별을 수확할 준비를 하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이 온갖 곡식이 다 익었다. 가을 된 거야. 이제 뭐 해야 돼? 그렇지, 추수해야 돼. 지금 실시한 농부야. 이러 무사말이 때를 놓친 농부야. 이러 말하여 무엇하리. 때를 놓치지 말고 추수해라. 이런 뜻이죠. 결국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 6수 가을에 잘 익은 곡식과 실시에 대한 훈계. 자, 이제는 곡식을 이제 다 뱄으면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기분 좋고 한숨 쫙 낮잠 자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죠? 1년을 수고 고생하여 백곡이 풍성하니 농사가 잘 됐으니 우순풍조가 아니라면, 우순풍조 아까 나왔죠, 그죠? 비가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한포고복을 어이했겠는가. 한포고복이라는 거는 배를 잔뜩 포식한 거야. 포식을 함축시켰어. 얻다가 뱃속에다. 그러니까 잔뜩 먹은 거야. 고복. 배를 두들기는 거야. 땅땅. 소리 들려? 이거. 좋다. 잘 먹었다. 막 울리죠, 그죠? 이렇게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는 거 어이했겠는가. 할 수 없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죠? 질문의 형식을 차용해서 한포고복이 자연의 덕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리법이에요. 아마도 국태평, 나라가 태평하고 민안락, 백성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은 이상적 국가의 모습인데 이것이 지금 세상인가? 뒤에 없죠.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잘 먹는 것에 대한 기쁨. 그렇죠. 뭐니 해도 일단 먹고 살아야 돼. 먹는 게 가난하면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자, 제7수 풍년에 대한 기쁨.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대 추수 얼마나 하였는가? 그대 수확이 얼마인고? 묻고 있죠. 그죠? 내 농사 내 시적화자예요. 근데 이거는 농부예요. 양반이 아니에요. 농사 지은 것은 토세, 신역 바친 후에, 토세는 토지세, 신역은 어떤 병역의 의무를 못 가고 이제는 옷감이라든가 곡식 가지고 내는 그 세금 바친 후에 몇 섬이나 남을런지 한탄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다 갖고 나면 겨울나기 어려울 듯허이.
추수를 해도 결국은 먹고 사는데 힘든 농부의 삶이에요.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는 문제가 뭐죠? 문제의 원인은 세금이죠. 그죠? 세금이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농민의 탄식. 구수 보겠습니다. 그대,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팔수의 화자예요. 농사 적을 적에 내 추수인들 변변할까? 네? 이거는 팔수의 청자야. 그러니까 팔수하고 구수가 뭐의 형태를 이루어주고 있다? 대화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저 건너 박부자 집에 빚이나 다 갚을런지. 자, 그럼 이 구수의 화자가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빚 때문이죠. 왜 빚을 졌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빚 졌겠지 뭐. 아마도 가난한 사람은 가을도 봄인가 하노라가 들어가 있겠네요. 추수철인 가을이 되어도 봄날처럼, 왜 우리가 흔히 봄은 보릿고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수한 것을 겨울을 나고 나면 극심하게 가난해져가지고 힘든 시기가 이제 봄이거든요. 그 봄날처럼 가난을 면치 못하는 처지인가 하노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수와 구수는 농민들 간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자가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구수, 추수를 하여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수 볼까요? 철없는 백성들아 가난을 서럽다라고 하지 마라. 갑자기 작가의 목소리가 뚝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백성을 철없다고 여기고요. 교화의 대상으로 얘기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있어. 이러는 거죠. 자, 전룡절검 수신하면 이게 바로 이제는 백성에게 권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예요. 성세, 형세가 청복이 될 것이다. 청복, 청아하고 한가롭게 사는 복을 얻을 것이다. 아마도 안분지족을 못하면 집안이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해라. 그렇지. 전룡해라. 뭐해라. 절검해라. 뭐해라. 수신해라. 전룡 절검 수신 절용. 용자가 쓸 용자예요. 절약해서 써라. 절검 검소하다는 뜻이죠.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아껴 써라. 수신 한마디로 뭐야? 몸과 마음을 닦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10수 백성들에 대한 작가의 훈계예요. 전룡, 절검, 수신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는 이세보의 농부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행 한 행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체를 살핀다면 연시조고요. 사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찬적이죠. 임금의 성덕을. 그러면서 교훈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비판적인 것도 있어요. 기본적인 코드는 설득적이죠. 계절에 따른 농가의 일상과 농부가 해야 할 일들을 다루고 있다. 특징을 몇 가지 본다면 종장 마지막 음보를 생략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도 성세낭민은 이뿐인가? 띵띵띵띵 하노라. 아마도 웃음풍조 성화신가? 하노라. 지금 실시연 농부야 이러무삼 하리. 아마도 다 하고 나면 겨울나기 어려우리. 아마도 가난한 사람은 가을도 봄인가? 하노라. 아마도 지족을 못하면 가택이 불안하노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시적 여운을 주고 있으며 당시 시조창의 연행 방식이 이랬대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농부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절기에 따른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냥 표현상의 특징으로 갑시다. 자, 대꾸법 볼까요? 정월에 농기를 닦고 2월에 밭을 간다. 그러니까 음력 정월이에요. 음력 2월이에요. 장정들은 들에서 일을 하고 노약자들은 집에서 게으른 며느리들을 다스려라. 가르쳐라. 이거겠죠? 그죠? 다음에 사실적인 표현. 왼손에 잡은 모. 자, 우수, 오른손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농부가 흥에 겨워 수답을 이종, 모내기를 하니,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농부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전부 사실적인 표현이다 라고 본다면 작가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국가는 이런 거죠. 이상적인 국가. 뭐예요? 성세낭민 이런 게 이제 이상적인 국가고요. 국태평, 미난락 이런 것이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자의 변화. 화자의 변화는 아까 8수하고 9수에서 나왔어요. 그죠? 5수에 있는 한자어 사용하는 양상이나 4수나 6수에서 농민들에게 훈계하는 목소리를 본다면 분명히 이 화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양반이에요. 그런데 8수하고 9수에서는 농민들 간의 대화로 화자가 바뀌죠. 그죠? 이렇게 화자를 바꿈으로써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탄식과 그 다음에 현실을 비판하는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요쨌든 간에 그쨌든 간에 8수하고 9수에서는 화자가 변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세보의 농부가 라는 연시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작품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